오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한도윤이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본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 사이로 비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윤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은 아주 작게 떨렸다. 외사촌. 어릴 적엔 명절마다 마주쳤고 대학 시절엔 같은 동네에 살며 가끔 밥을 먹기도 했던 사람. 그러다 결혼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 그는 그녀를 오래 잊고 살았다. 지금 잠깐 갈 수 있을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도 이유도 묻지 않았다. 그저 짧게 대답했다. 와.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윤은 대학병원 시설관리팀 팀장으로 일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늘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4년 전 그는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다. 오래된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된 시간들. 아이는 없었고 헤어짐은 조용했다. 이혼 후 그는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다. 아침엔 병원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낮엔 고장난 형광등과 말 안 듣는 엘리베이터를 처리하고 밤엔 혼자 국을 데워 먹었다.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려 애썼고 성공했다고도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30분 뒤 현관문 앞에 선 유나 45는 젖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번졌고 손에는 작은 에코백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 일단.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도윤은 물을 내밀었고 유나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나 집을 나왔어.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유나는 결혼 12년 차였다. 남편은 외국계 회사 영업팀 과장이었다. 잦은 출장과 무성의한 대화,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 최근 몇 년간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맞은 건 아니야. 근데 무섭더라. 그 사람 목소리가.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의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빠네 집 여전히 따뜻하네. 유나는 작게 웃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일뿐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도윤의 집에서 잤다. 각자의 선은 분명히 지켜졌다. 유나는 작은 방에서,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온기는 생각보다 컸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밤이,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아주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잠들지 못했다. 복도 너머로 들리는 유나의 작은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슴을 눌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도윤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컵을 들고 서 있었다. 오빠, 커피 마실래?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은 별로 없었다. 그저 각자의 컵을 손으로 감싸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었다. 며칠만 있다 갈게. 진짜 미안해. 천천히 해. 괜찮아. 도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그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고 그게 두려웠다. 유나는 닷새 후 집으로 돌아갔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냉장고를 열면 그녀가 마셨던 물병이 떠올랐고 소파에 앉으면 그녀가 웅크리고 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다. 그는 그 흔적들을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다. 마치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연락은 먼저 오지 않았다. 그게 더 괴로웠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 지내? 그 같은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보고 싶어 같은 말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 혹시 오늘 퇴근 후 잠깐 볼 수 있어? 도윤은 답장을 보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답을 쓰고 있었다. 어디서 볼까? 그들은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유나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고 도윤은 그 차분함이 더 불안했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앉아 천천히 말했다.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유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말했다. 단절된 대화, 책임만 남은 결혼, 그리고 스스로를 지워가며 유지해온 시간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꺼냈다고 했다.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오빠한테 와서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지더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유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도피처, 위로,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유나, 나,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녀는 먼저 선을 그었다. 사촌이라는 관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결혼, 사회의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냥 내가 필요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손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났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손을 잡지도 고백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 침묵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흘렀다. 도윤은 유나의 웃음소리를 기억했고 유나는 도윤의 걸음걸이를 기억했다.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외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강변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유나가 멈춰 섰다. 오빠는 나 어떻게 생각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 질문을 두려워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결혼은 이미 안쪽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도윤은 그 붕괴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하고 있었다. 혹은 서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결정적인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유나의 남편이 해외 장기 파견을 확정지은 날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집으로 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도윤은 그녀일 거라는 걸 알았다. 문을 열자 유나는 그저 서 있었다. 말은 없었고 눈빛만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와인을 한 잔 나눴고 TV를 켜두었지만 보지 않았다. 말은 적었고 숨결은 가까웠다. 도윤은 유나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는 작았고 숨소리는 고요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사람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걸 깨달았다. 오빠,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이 감정에 이름 붙이지 않으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유일한 방어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된다. 사랑이라 부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도윤은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고 어떤 약속도 없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오래 잊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유나는 도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도윤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끓였고 도윤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도망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유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작게 웃었다. 후회하지 마.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유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유나는 도윤의 집에 자주 들렀고 도윤은 그녀를 기다렸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침묵을 나눴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 깊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물었다. 오빠,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들은 끝이 보이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살기로 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도윤은 유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지금만은 진짜라고 믿고 싶다고.
유나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남편의 장기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더는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유나는 그 순간 느꼈다. 자신이 12년간 지켜온 결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이혼 후 유나는 작은 독립 서점을 열었다. 책과 커피,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있는 공간. 그녀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웠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 일상이 그녀를 살게 했다. 도유는 손님으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연인으로 그곳을 자주 찾았다. 그는 퇴근 후 서점에 들러 커피를 마셨고 유나는 그의 자리에 책을 놓아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공개될 수 없었다. 사촌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거웠고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도윤의 어머니는 유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도윤과 유나의 관계는 알지 못했다. 알아서도 안 됐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가 물었다. 너 요즘 누구 만나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혼자 지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윤은 그 시선이 무거웠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이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늘 웃으며 대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당당히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괜찮아. 유나는 어느 날 밤 도윤에게 말했다. 지금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도윤은 그 말이 두려웠다. 행복이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유나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행복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 있었다. 도윤은 병원에서 일했고 유나는 서점을 지켰다. 그들은 밤에만 만났고 아침이 오면 다시 헤어졌다. 그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지쳐갔다. 어느 날 유나가 물었다. 오빠,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방법을 몰랐다.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었고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럼에도 도윤은 생각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유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썼고 서로를 지키려 애썼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은 지금도 함께 있다. 낮에는 사촌, 밤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 결혼은 없고 함께 사는 일도 없다. 하지만 서로의 계절을 건너는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후회는 있었다. 미안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건 서로가 서로를 살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다. 형광등을 갈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환자들의 불편을 처리했다.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퇴근길에 유나의 서점을 떠올렸고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 했다. 유나는 서점을 꾸려가며 조금씩 성장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좋아했고 책을 고르는 그녀의 안목을 신뢰했다. 그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땅을 찾았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도윤이 함께 있었다. 어느 겨울 저녁 도윤은 서점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은 일찍 왔네. 유나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줘. 유나는 커피를 내려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서점 안은 고요했다. 오빠,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도윤은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 불안을 알고 있었다. 자신도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았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유나는 작게 웃었다. 나도.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도윤은 오늘도 병원에 불을 끄며 생각한다. 사랑이란 허락받은 관계만을 의미하는 걸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걸까? 그는 답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유나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을 살게 했다는 것이다. 유나는 서점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 계절이 오래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온도만은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녀는 도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서점 앞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았고 유나는 그 새싹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다시 자라고 있다고.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유나가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았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자신들의 관계를 지키며.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윤은 오늘도 유나의 서점으로 향한다. 그녀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누고 함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계절을 이어갈 것이다. 사랑은 때로 허락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다. 도윤과 유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유리 너머에 있다. 세상과 조금 떨어진 곳에.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로 살아 숨쉬고 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